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울 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카메라가 저한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네. 자,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화이팅. 서울시장은 서영교. 방금 전에 출마 선언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셨어요?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소통관에서 국회에서. 예, 뭐라고 날이 하셨어요? 추울 것 같아서 예. 그전 분들은 시청 앞 광화문 이런 데서 했는데요. 그 사진들을 다 갖다 놓고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왜 오늘 하셨어요? 오늘이요? 예. 오늘로 날짜를 잡은 이유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이 좋다고 오늘이 했어요. 좋다고? 그건 농담이고요. 예. 이제 날이 다가왔고 많은 분들이 출마 기자회견 했고 그리고 또 지금쯤 출마 기자회견을 해야 앞으로 한 2달 정도 열심히 레이스를 뛰고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제가 예. 자꾸 시장 가지 말고 원내대표 나오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우선 간다고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번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네. 김병기 원내대표 저 하는 거 보고 아유 네. 참 그러니까 진작에 서영교 원내대표 뽑으라니까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그거는 영교 이거는 뭘 만든 네, 거예요? 이거 지지자가 만들어 주신 건데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영교 이름에다가 원래 불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약이 다 떨어진다면 반짝반짝합니다. 네.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힘이 나시죠? 더 많으시잖아요, 지지하는 분들이. 진짜 행복했습니다. 정치인은 많이 또 그런 지지해 힘으로 주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해가지고 시민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예. 그거는 시장 잘못은 없습니까? 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그거 내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울시장이 딱 보면 그 이제 임금에 상여금을 넣어라 이런 판결이 2024년 12월에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그 버스 기사 관련해서 임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미리 그 내용을 듣고 체크해 두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달 전에 그렇게 진행된 곳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미리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상을 해서 요만큼까지 저만큼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일을 미리 서울시장이 했어야 되죠. 그걸 저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왜 서울시장 책임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참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책임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찌됐든 시민들 불편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임시로 무슨 셔틀인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지금 얼마나 모바일이 잘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네. 어디서 내리는지 네. 알지를 못해. 맞습니다. 그게 뭐 네. 대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국회행안위원장도 하고요. 하면서 협상이라는 건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요구하는 게 100이고 이쪽이 주고 싶은 게 60입니다. 그럼 80 정도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충분히 얘기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감히 만나지도 않고 만나기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런데 아예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그럼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거야? 사람들이 탁탁탁탁 알아듣게 세워야 대책이지. 그렇지 않아서 오세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윤석열처럼 안 하는 사람이고요. 윤석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세훈하고 윤석열은 똑같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제 저는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리더십은 위기 때 네. 바로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리더냐 준비된 리더냐 하는 게 항상 위기 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버스가 대체로 저런 거는 막판에 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루 이상 가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틀이나 시민들의 발이 그렇습니다. 묶여 있는데 대책이라고 그렇게 내놓습니까? 아니 그렇게 발이 묶이지 않게 미리 해놨어야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버스도 그렇고 뭐 네. 지금 그 수상버스인가는 지금 뭐 다 한강버스요. 한강버스. 네. 그거를 또 예감을 했나 봐요. 그 광고가 나는 막 엘리베이터에 붙었길래 뭐지 수상한 버스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요. 네.
그거 보니까 한강버스를 광고하는 거더라고. 근데 수상한 버스가 나타났다. 그걸 예감을 했나 보네요. 예감을 했나 봐. 세상에 수상한 버스가 나타나서 제가 요즘 강변북로 지나서 여의도 오거든요. 예. 한강에 새들이 그 모래톱이 올라와 있어요. 한강 위로. 거기에 새들이 앉아갖고 놀고 있어요. 예. 한강에. 예. 그런데 그런 한강배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한강배가 이렇게 가면요. 신기한 건 이 한강배 밑으로 이 깊이가 1.7m입니다. 근데 한강이 모래톱까지 이 한강 위로 올라와 있는데 얘가 무슨 재주로 거길 가겠습니까? 가다가 부딪혀서 가지 못하고요. 비가 와야 이 한강에 배가 좀 가는 거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 뭐 다시 되는 것은 아예 상상하기 힘들고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누가 네. 후보가 되느냐가 특수 네. 관심사라고 보는데 네. 지금 서영교 의원님 오늘 선언하셨고 그 전에 출마하신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선언했죠. 네. 그리고 김영배 의원? 박주민, 김영배, 네. 박홍근. 아, 박홍근 네. 의원도. 전현희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서영교까지 출마 선언하고 전현희 의원은 이제 출마 선언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정원호 명에다가 구청장이 있구나. 정원호. 정원호. 예. 정원호는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고요. 예. 홍익표, 아. 박용진. 어. 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여러 사람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 서울시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국회에서 하던 일들을 기본적으로 뭐 지역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많이 찾아내면서 자신감이 확실하게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장 여성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 여성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나왔는데. 네.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죠. 서울시장 이제 서영교가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엔 뭐 잘 되시나 봐. 오늘 표정도 아주 좋으시고. 네, 얼굴도 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네. 되게 잘 될 때 표정이거든요. 아, 뭐 조금 전에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예. 행사를 잠깐 찍었는데요. 거기 회장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 얼굴이 너무 좋은데 예.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내 출마 선언도 하셨고 네. 힘내시라고 선물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진짜 이따 가실 때 네. 내가 이거 드릴게. 네. 이거 제가 제 건강의 비결 네. 홍삼 제품이거든요. 네, 네, 이거 네. 매일 아침에 네. 차에 타서 드셔도 좋고 네. 떠서 드셔도 좋고. 네. 예. 그 진액인데 진액이에요. 진액이 그만하면 비싼데 비싼 거죠. 요만한 정도가 있고 알은 좀 괜찮은데 진액은 진짜 진액이에요. 비싼데. 이거 겁나게 네. 비싸요. 네. 그 근데 지금 우리 우선 서현님-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현- 근데- 3만 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간혹 오면 좀 타주십시오. 그런가? 아니 원래 이제 식사는 3만 원, 예. 농수산물은 20만 원, 그리고 한 번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아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후보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고 그러네요. 마음을 받고 어. 네 나가다 한번 타먹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때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쿠팡 상무랑 5천 했다고. 예. 예. 사실 아닌 게 다 드러났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웃긴 만난 건 사람은 따로 있던데.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거를- 말하는 언론은 보면 그걸 노출시키는 건 보면 그거를 근데 노출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변협 회장하고 이제 회의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대한변협 회장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고 제 차례가 돼서 만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장소가 63빌딩이에요. 이제 그 진행 얘기하시니까. 아, 이 저희는- 진액 네. 드려도 되네. 아니 29,900원이네. 안 그래요. 근데 아니 이거 나 진짜 드리고 싶어요. 나 정말 가격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상에, 예.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계속 그 오시는 패널들한테 하나씩 드렸는데 네. 이거 이제 이름도 제가 지은 거예요. 네. 더 나함이라고 더불어 나누며 함께 합니다. 네. 근데 이거 홍삼 제품인데 네. 이거 누가 봐도 10만 원짜리거든. 아니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예, 이 진액이니까. 네, 진액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좋은 제품을 싸게 드리자 해가지고 이 2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하니까 아 진짜요? 일반 사람 내 생각하기에 예. 아 그러면 제대로 안 들었겠구나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아 이거 정말 29,900원 대박입니다. 예. 저희
그 보좌 하나 사서 이번에 애쓴 보좌진들한테 선물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줄 하는 건 때는 아니고 29만 드리고 9천 원이라 싶어서. 그러고 줘야지.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저의 습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조금 비싼 데서 밥을 먹으면 뭐 제가 거기까지 내줄 겨를은 없고 제 값은 제가 내거든요. 그래서 그날 63빌딩에서 밥 먹고 제 밥값을 제가 낸 거예요. 그쪽에서 냈길래 취소시키고 또 냈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밥값 낸 거로라도 저를 그러네요. 괴롭혔을 겁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저 스태프들 밥도 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 안 되는 밥이어서 살 수 그렇죠. 있었고요. 예. 예. 짜장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했죠. 여기 식사값은 우리가 내자, 우리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기로 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다 걷어서 내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가 우리 걸 내려고 할 텐데 내지 못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그 보좌진 통해서 냈어요. 근데 딱 와서 하는 말 뭐라는지 아세요? 이재명 후보 자기 것만 내고 갔습니다. 아예 미리.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양해 구하는 것도 없이 자기 것만 내고 갔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또 웃겼어요. 예. 또 재밌는 거 하나.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든 뭐하든 이렇게 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온 거예요. 예. 근데 식당에서 전화 온 거예요. 밥값 내라고. 자기 것만 내고 나갔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안 내고 간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걸 안 내면 그것도 아마 또 찝쩍거릴 겁니다. 걸릴 수 얻어 있죠. 먹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걸 안 내면 얻어 먹었다고 청탁법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작은 거 하나가 저희가 삶에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제 걸 내고 나와서 밥값은 누가 냈냐고 기자가 묻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은 그 다음에 없네. 할 말이 없었죠. 근데 선거법 차제에 법사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은 좀 손을 봐야 되는 봐야 합니다. 이거 예. 뭐 완전히 선거법이 제대로 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 하는 그런 의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검찰에 먹잇감 던져주는 용도로 전락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뭐 이쑤시개로 먹으면 괜찮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래서 그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물을 떠먹으면 안 돼요. 국물을 떠먹으면 안 되는데 김밥도 먹으면 안 됐거든요. 밥이니까. 예. 근데 이제 김밥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밥, 뭐 떡을 젓가락으로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국밥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서. 그걸 걸려가지고 뭐 맞습니다. 그냥 뭐 간당간당하게 만들고 네. 지금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그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 2명 지금 이제 자격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민주당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는데 민주당만 기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게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날아가게 됐어요. 근데 사무장이 신영대 의원의 사무장으로 있을 때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무장이 된 거예요. 이걸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그 장난치고 건들고 정치권을 가지고 노는 것이 습성화되니까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려는데 법사위원이시니까 이제 보안 수사 그거 가지고 네.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를 해줘서 다행인데 네. 그 전에는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예. 모르는 사람들은 네. 혹시 대통령 뜻인가 이렇게 네. 생각했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요? 예.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 제가 뭐 다 짚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짚지는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입법 예고입니다. 예. 입법 예고가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법사위원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바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하라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돼요. 반대를 했다. 반대를 하는데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라법 짝퉁 구하라법을
시켜갖고 짝퉁 구하라법 입법 예고했더라고요. 짝퉁 구하라법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리고 구하라법이라고 입법 예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싸우다가 법사에서 다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짝퉁 구하라법은 날라가 버리고 괜찮은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입법 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입법 예고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 입법 예고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 예.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법 예고와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절차상 문제는 예. 이 내용을 같이 자문하고 이러던 사람들하고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퇴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가장 검찰로부터 많이 당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이 바뀔 때 약자와 국민이 손해보지 않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다쳤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권은 이번 기회는 완전히 오히려 이번 기회에서 미련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검찰들이 했던 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는데 경찰이 하다가 권력에 먼저 눕기도 해요. 그리고 권력이 얘기하면 거기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경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찰 못 믿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고발을 했는데 이게 송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다시 수사 더 해서 송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는 할 수 있다. 왜? 하다가 안 한 것 같으면 보안 수사 요구하고 송치해 왔는데 잘못된 것 같으면 증거가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보안 수사 요구는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이 경찰이 하다가 자기네가 묻어버리거나 넣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입법 예고가 나온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안에다가 감찰하고 감시하고 조사하고 한 번 더 검증하는 제도를 저희가 법사위 하면서 넣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걱정 안 하게 네. 네, 그렇게 좀 해줘야 걱정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입법 예고를 해서 저희 사실은 직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근데요, 지금 네. 민주당 좀 제가 불만이에요. 네. 하루에 하나씩 걱정거리를 던져줘.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도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부가 중요해요.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아니 뭐 좀 더 얘기하고 소통하고. 김병기 끝나면 끝났나 했더니 또 이해운 끝나면 뭐 하나 저기 했나 했더니 이제 또 보안수사권 가지고 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반성해야 돼요, 민주당. 서영교부터 반성해야 돼요. 진짜 나란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 말씀하시듯이 정치인의 1시간, 대통령의 1시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의 1시간은 5천만의 1시간이거든요. 더 부지런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대통령은 정말 지금 열심히 하고 네.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보니까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 올라가는 만큼 민주당도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확실히 잘하실 거라고 네. 믿고 네. 그 어제 윤석열 사형 구형됐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검찰 측 논고를 들어보면 일단 지난번 수사 결과 발표한 대로 장기 집권 독재 야욕 이렇게 됐는데 저는 다 동의하면서도 뭔가 좀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건희가 이제 빠져 있잖아요. 의원님은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그거 빠졌을까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내가 다 계획이 있었는데 네가 비상경을 해서 다 망가졌어.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김건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논리거든요. 예. 그리고 비상계엄은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를 이들은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런데 그게 좀 빨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명태균의 그 육성, 윤석열의 육성을 서영교가 사실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하고 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고 돈 안 준 것부터 해갖고 쭉 나오게 되니까 김건희 특검이 목전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래서 제가 보기엔 빠르게 비상계엄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가 이 군 인사에 다 개입해 있습니다. 검찰 인사에도 다 개입해 있고요. 그런 김건희가 그런 인사에 다 개입했다는 건 인사에 개입한 그 사람들이 윤석열과 합을 맞춰서 비상계엄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김건희하고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2% 부족한 그 내용 종합특검에서 네. 확실하게 더 찾아내야 될 오늘 이제 종합특검 그렇습니다. 상정했지요. 네,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 할 거고 네, 내일 이제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2차 특검 내용에 네, 김건희 관련된 부분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양평고속도로 부분도 지난번에 제대로 못 밝혔지 못 않습니까? 밝혀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드러나 예,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예. 이거 분명히 조희대, 직위원, 영장 3인방 이자들이 내란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돼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우선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는 이것으로 인지된 사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와 연루되어 법적 조치 고소고발된 사건 이런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더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사 중에 알게 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 그래서 이렇게. 천대엽처장이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냈던 겁니까? 자기들한테 해당이 될까 봐? 종합특검이요. 예. 천- 천대엽처장이 종합특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저께 그만두기 전에. 그렇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이게 3대 특검의 연장으로 보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연장이라는 게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연장은 중요한 건 뭐 도끼로 3대 본다는 특검을 연장하면 안 됩니까? 그 문제가 없거든요. 3대 특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3대 특검은 우선 끝났고 예. 그거에서 다 못 밝힌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 못 밝힌 내용이 뭐냐면 적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외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저수지에 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같이 연루되었고 인지된 사건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천대엽처장 후임으로 온 박영재? 네. 이 박영재 대법관은 저기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의 그 대법관 소부의 아니에요? 주심 대법관이었죠. 예, 주심 대법관 예, 아니에요? 예, 예.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의대 산하의 대법관들 구성이 다 그렇습니다. 예,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조의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 사람이고요. 저는 검찰은 아주 문제 있다. 그러나 지켜줄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보면서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재명 파기환송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조의대 아닙니까? 불법 비상계엄이 났는데 이 불법 비상계엄 다음 날 조의대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의대와 절차를 어떻게 지켰는지 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특검은 조의대가 당일날 이건 위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조의대를 무죄를 내립니다. 특검에게도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의대에 대한 법적 조치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이 수사해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킬 때 그때 소부의 주심 대법관 박영재 그리고
만장일 2명 빼고 만장일치 아니었습니까? 2명 빼고 나머지들이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다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 의원님 같은 이런 여전사가 계셔야 되는데 서울시장 가버리면 어떡하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선 1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답을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1 이겁니다. 네. 서영교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네. 국회에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갔어서 어찌까지요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네. 되고요. 전체 판속에서 요청하는 게 많아지게 오케이, 그거 좋았어요. 예, 또 하나. 예.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죠. 네. 그다음에 1.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가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 거. 예. 서영교가 오세훈을 무너뜨리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다. 2번째, 서울시장 후보로 뛰면서 스피커 역할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나오란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 제가 원내대표로 가서 하는 그 역할과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바로 오늘도 기자회견하고 어제도 기자회견하고 계속 이 이슈를 때려서 치고 서울시의 이슈를 때려서 치고 되게 중요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부에 갔다고 해서 전체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서울시에 시정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국회에 서영교 하나 그래도 놓고 가세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 예, 오늘 가실 때 힘내시라고 제가 네.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네, 네. 그래도 오늘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네. 끝으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서울 시민과 국민과 당원들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서영교가 서울시장 후보를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때였습니다. 윤석열도 끌어내려야 하고 서울시장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내대표에서 잘하고 그 힘으로 서울시장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같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서울시장을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하면서 윤석열 법적 조치 다 했잖아요. 김건희 법적 조치 다 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그들 전부 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 후보이고 또 법사위원이니까 또 제가 기자회견 계속했습니다.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라.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라.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들 전체 다 같이 기자회견하자. 구형하라. 그리고 특검에게 전두환도 구형했고 전두환을 선고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선고해라. 라고 서울시장 후보로 외치는 목소리가 더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끌어내렸고 이제 오세훈을 끌어내려서 서울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하면서 국회 역할들을 주고 요구하듯이 서울시정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서영교 너무 잘합니다. 52조 되는 서울시 예산에 이자 붙여 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720조 되는 나라 예산에다 이자 붙여 돌려드리면서 코스피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30년치, 지금은 50년치 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가 상법을 법사에서 통과시켰어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 하십니다.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뺏어서 폐가망신 시킵시다. 제가 그 법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탁 합을 맞춰서 제가 만들었어요. 서울시 52조입니다 예산. 그 돈 신경을 안 썼더니 오세훈이 한강버스 만드는데 수천억, 서울링 만드는데 1조, 세빛둥둥섬에다 몇천억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누군가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탑! 오세훈 스탑! 내가 다시 이 돈 잘 배분해서 주거 공급 그리고 교통 10분 안에 교통
내 집 앞까지 지하철 놔드리겠다. 골목골목 버스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발언 중에 우리 좋아요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좋아요를, 10,000명이면 네. 와, 좋아요를 10,000명이 눌러주신 거예요. 네. 오케이. 제가 너무 조금만, 길면은 역효과 나요. 네, 조금만 더 하면요. 이 정도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짧게. 네. 예. 요게 뭐냐면 AI 교육센터예요. 네, 관심 가시죠. 예. 근데 예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짓자고 했어요. 이거 저희 새로 지었거든요. 예. 여기에 2층에 1억짜리 로봇이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가리킵니다. 예. 마을 곳곳마다 이런 거 다 만들어. AI 관련된 거를. 요거 120억 들었거든요.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지역구에 있는 교육지원센터? 그렇습니다. 예.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인데 여기서 AI 드론 로봇을 배우고 소파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골목골목마다 싹 다 네.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네. 자주 나와서 이제 공약 준비하는 대로 한번 또 네. 소개하고 그렇게 네. 하도록 하십시다. 네. 자, 서울에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예,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바로 와서 인터뷰했습니다.